한국인을 소재로 한 독립영화 한 편이 북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감독 정의삭 감독의 장편 독립영화 미나리입니다. 따뜻한 가족 이야기가 담긴 이 영화는 현재 미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이 논란에는 전 세계 한류 열풍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한류를 겪는 미국의 현재가 담겨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한 해이지만 동시에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한 해입니다. 20년에 걸쳐 서서히 전 세계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은 한류는 음악, 영화, 문학, 음식 등 모든 분야에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유독 그 양상이 다릅니다. 한국의 콘텐츠를 그대로 뜯고 씹고 맛보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한국계 이민자가 만드는 또 다른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음식에서는 한국계 셰프 후니킴, 연극계에서는 작가 셀린송이 두각을 드러내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후니킴은 한국 음식으로, 셀린송은 만제더 해녀를 소재로 작품을 썼습니다. 결국 한국이 소재입니다. 고추장으로 만든 케이팝 소스는 유수 경제지 포브스에서 2021년 주류 소스로 꼽았습니다. 이 소스를 개발한 업체는 UCLA 경영대학원의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이 만든 벤처기업입니다. 영화는 한국계 미국인인 정의삭 감독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계 이민 2세인 그는 올해 인디와이어에서 평론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해의 감독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한류가 미국에서 다른 방식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정부에서 펴낸 한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신한류 확산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류의 시작이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시작해 일반 팬들에게 확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류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한국계 이민자들로부터 시작됐기에 미국 한류는 이들 한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된 것이죠. 정의삭 감독이 연출한 영화 미나리에는 한국계 미국 배우인 스티븐 연 그리고 배우 한혜리, 윤여정이 출연했습니다. 영화는 올해 초 미국의 대표적 독립영화 축제인 썬댄스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시작으로 각종 상을 싹쓸이하는 중입니다. 지난주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미나리를 2020년 미국 최고 영화 50개 중 4위로 선정했습니다. 가디언은 한국계 미국인 감독 정의삭의 자전적인 영화가 따뜻하고 감동적인 승리를 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작품성을 인정받다 보니 제2의 기생충을 점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브래드 피트가 만든 제작사 플랜B가 투자했습니다. 감독과 주연 배우도 한국계이지만 미국인이고 촬영 장소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의 자본으로 미국에서 미국인 감독이 찍은 영화, 즉 이 영화가 한국 영화가 아닌 미국 영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둘러싸고 엄청난 논란거리가 결국 생기고 말았습니다. 미나리는 1980년대 한국 이민자 가족이 시골에서 농장을 만드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아직 개봉 전이라서 잠시 영화 예고편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대체 어디야? 집이지? 새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그거야. 아빠는 빅 가든 하나 만들 거야. In the house of the Lord. If you're here with us for the first time, please stand. What a beautiful family. Glad you're here. How's your daddy like that new farm? He growing things good, doing things right? 미국 애들은 할머니랑 같이 미나리라는 타이틀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는 미나리를 통해 한국인의 강한 근성과 뿌리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배우 윤여정이 선셋 필름 서클 어워즈, 보스턴 비평가협회, LA 비평가협회 등 여러 곳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제가 여러 곳이라고 표현한 건 윤여정 씨가 지금도 여러 영화제에서 후보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유력 매체인 인디와이어는 윤여정 씨를 2020년 미국 최고 배우 중 한 명으로 꼽고 특별 단독 인터뷰를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쿠키도 만들고 나폴마도 아니고 연주 팬티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버라이어티지는 기생충 다음의 걸작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화제를 몰자 윤여정 씨의 이전 작품들과 심지어 전작의 직업인 야쿠르트 아줌마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직업인지 주목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화제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미국과 영국 주류 언론에서도 극찬을 받은 이 작품.
미국 자체가 영국 이민자 그룹이 세운 나라인 만큼 이민과 뿌리내림은 아주 굉장한 미국적 가치입니다. 특히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모여든 이민자 그룹의 고난과 성공을 다뤘다는 점에서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고편에는 기대 댓글이 잔뜩 달렸는데요. 미나리가 어디에서나 잘 자라고 특히 더러운 물을 정화한다는 한국인의 댓글은 많은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뿌리내림은 지극히 미국적인 가치입니다. 미국의 역사 자체가 이민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부터 17세기에 약 17만 명의 영국인이 이주하고 19세기 중반 북유럽 이민자까지 미국은 이민의 국가입니다. 20세기 초반에는 남유럽, 동유럽 민족들이 1965년 이후에는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 이민자가 모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거의 예외 없이 처음에는 멸시와 차별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은 총 200만 명으로 구수가 적은 편이라서 소수자로 서름과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92년 LA 폭동 때 한인타운은 공권력 사각지대에 들어가 군대를 다녀온 한국 남성들이 스스로의 가게를 지키는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미국이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구성원인 한국계가 문화로 주류를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한인사회에서 즐기던 한류 문화가 K-팝, 영화, 연극, 소설 등 전방위적으로 미국 주류 사회의 저변을 확대한 것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순수한 관심에 영화의 작품성이 더해져 미나리 열풍이 생겨났습니다. 이렇듯 미나리는 계속해서 화제성을 몰고 다닌 작품이지만 이번에 더욱 화제가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골든글로브에서 본선이 아닌 외국어 영화 부문에 미나리가 오른 것입니다. 주최 측은 작품상에서 빠진 이유로 한국어가 대사의 반 이상이어서 라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제작한 영화가 졸지에 한국 영화가 된 셈입니다. 이에 대한 미국 내 비판도 거셉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4일자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나리는 한국어를 쓰는 이민자에 대한 영화이다. 그렇다고 미나리를 외국 영화라고 할 수는 없다. 유대인 출신인 스필버그 감독이 유대인 이민자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어도 골든글러브가 이를 외국어 영화로 했을지 의문이다. 기생충, BTS, 블랙핑크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예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한국의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의 정수이다. 기생충의 성공을 주류와 분리하려는 미디어와 연예 산업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이처럼 같은 미국 내에도 미나리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현상은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학자 윌리엄 필딩 오그번은 1922년 문화지체 현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술 발달을 인간이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문명, 문화 등 물질 문화의 발전에 인식이나 제도 등 비물질 문화 현상이 따라가지 못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가 세상에 나왔을 때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혼란이 일어난 것이 그 예입니다. 가장 최근엔 스마트폰의 출시로 걸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스몬비족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걸을 때에는 스마트폰을 보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화지체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의 성질 차이 때문입니다. 물질 문화는 발명, 발견에 의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비물질 문화는 인식, 관념, 가치관 등 오랜 기간 동안 축적돼 쉽게 변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때에는 혼란이나 갈등 등의 과도기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류는 비물질 문화가 아니지만 한류의 확산에는 비물질 문화가 기여했습니다. 최근 한류는 레거시 미디어보다 스마트폰과 OTT 서비스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고 팬들도 SNS를 통해 활동합니다. 신한류 확산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를 보는 전 세계 팬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드러난 것입니다. 전 세계 한류 팬들은 컨텐츠에 자막을 다는 팬석, 커버댄스, 리액션 동영상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문화지체 현상은 아이러니하게도 한류의 본국인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는 BTS에 대한 보도량이 지나치게 적은 것입니다. 한국 언론은 BTS의 전 세계 팬인 아미의 사회활동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각계전투처럼 각자의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통해 활동을 하다 보니 기존의 방식으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21세기 비틀즈라고까지 평가받는 BTS에 대한 한국 언론의 평가는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한류 현상은 정부 정책 보고서가 더 정확하게 짚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영화 미나리가 일으킨 사회적 파장과 한류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히 한류라는 원형이 나라마다 각각 다른 형태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흥미롭습니다. 미국은 고추장도 미국식 소스로 바꾸고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이 한국을 소재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92년 흑인 폭동 때 미국 정부가 방치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옥상에 올랐던 한인들. 이번 코로나 시위 때 미국 정부는 주 방위군을 가장 먼저 한인타운에 배치했습니다.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느끼며 한류를 타고 이들이 더더욱 크게 날아올랐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